이보기 대표님은 잘 나가는 컨설턴트 출신 나오는데 왜 그렇게 창업을 하시려고 했을까? 원티드는 유저들이 어디에 반응하고 원티드를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이용을 해줄까, 이걸 위해서 1년 동안 별별 뜻을 다 해본 거죠. 우선 이보기 대표님 환영의 박수 한번. 안녕하세요. 원티드 이복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저희가 원티드의 얘기를 충분히 많이 들어보고 싶은데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먼저 조금 해보고요. 현재와 미래 얘기한 다음에는 이제 10주년이 좀 됐잖아요. 10년 동안 그 회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을 해보는 순서, 그 다음에는 더 초기로 돌아가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해주실 수 있는 얘기 한번 해보자. 거꾸로 시간을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티드랩이 최근 들어서는 에이전트 기반의 워크체크 기업으로 좀 진화를 하고 있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 진화를 하면서도 많은 의사결정을 하셨겠지만 전체 좀 유기적으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본다면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작동 원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원티드는 제가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네 하고 따라오는 회사는 아닙니다. 회사 내부에 한번 의사결정 경험들을 이제 돌이켜보면은 그 다음에 그게 온전히 대표부터 그 실행하는 주체까지 그게 서로 그 원페이지에 있을 때 같은 동일한 성상에서 공감대와 이해가 형성이 될 때 주로 많이 그렇게 움직였는데요. 그 결정의 기준은 무엇이었나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고객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정의하고 이렇게 해결할 때 우리의 고객이 와우할 것이다. 혹은 이미 와우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를 기준으로 항상 결정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최대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한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원티드에 있는 사람들은 고객 문제에서 출발하는 거를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도전하는 거에 대한 가치를 되게 높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고객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독려를 해준다거나 이런 문화가 좀 있기 때문에 원티드가 고객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 이게 계속 누적돼 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엔터에서 고객 정의와 문제 정의가 그냥 가장 앞단에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딱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궁금했던 게 하면서 보면은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반면에 또 한편은 고객과 문제 정의를 새롭게 계속하고 계신가? 이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어떤 쪽에 좀 방점이 더 찍힌다고 할까요? 두 가지 다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원티드가 원래는 개발자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과 그 인재를 매칭하는 플랫폼으로 출발을 했고, 최근 2022년 말부터 GPT가 나온 이래로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거나 혹은 그런 것들에 대한 연동을 하는 그런 기업의 채용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죠. 한 15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 모바일 생태계가 이제 막 이렇게 일어났을 때 거기 앱 개발자들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백엔드 개발자나 아니면 클라이언트 개발자, 웹 서비스 개발자 분들이 앱을 학습하면서 점점 더 그 생태계가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경험한 거는 AI 개발자를 찾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AI 개발자를 교육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그 온보딩하기 좋은 그런 플랫폼도 제공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원티드의 플랫폼이라는 게 생겨서 한 2년 반 정도 R&D를 꾸준히 거쳐서 원티드 내부에서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심지어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그거를 각자 현업이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이전트를 만드는 환경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상품화가 돼서 외부의 대기업도 원티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저희 솔루션을 채택해서 지금 사용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 탤런트들을 기업들도 매칭해주는 것을 시작을 했다는 지금은 일종의 프로듀서의 역할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들이 선호할 수 있는 딱 원하는 인재들을 사실은 원티드에서 길러낸다? 시장에서 딱 맞는 탤런트를 좀 공급을 하는 입장도 좀 되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사실 원티드가 개발자나 디자이너, 마케터 같은 플랫폼 메이커들을 더 잘 매칭하려고 노력했었던 이유는 그 문제가 가장 시장의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시장이 변화하고 고객의 니즈가 이동을 하면서 저희도 따라서 조금씩 이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AX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되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AX의 방향성으로 드라이브가 걸렸을 때 회사 곳곳에 다 같이 좀 한 방향을 보고 뛰게 만드는, 그런데 어떤 노력이 좀 들어갔을까요?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그 탤런트 매칭에서 그 AX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시장 자료를 조사하고 실제 사례들을 보여주고 하는 것들이 처음엔 그렇게 먹히지 않았어요. 대표가 미쳤다. 많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뭐 블라인드가 들끓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한 팀씩 조금 이게 조금씩 전파가 된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어떤 고객사에서 AI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원티드가 교육한 혹은 원티드가 배출한 개발자나 진짜 잘 활용하는 탤런트들이 채용이 직접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AI 때문에 오히려 채용을 안 하고 있는 기업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고객과 시장의 변화가 그 사내에 직접 숫자로 그리고 고객의 목소리로 전해지면서 우리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공감대가 그래도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뀐 상황과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왔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었고, 그 대안들을 그냥 뭉개지 않고 작게라도 실행을 다 해봤어요. 정말 이렇게 풀면 이게 될까라고, 허슬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시도들을 다 해봅니다. 이 우물이 맞는가 하면서 땅을 파보는 거죠. 변화가 있다는데, 수맥이 바뀌었다는데, 결국에는 이제 AX 플랫폼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점점 뭔가 끌어당겨지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매달 타운홀 미팅을 하고, 제가 직접 최근의 상황, 시장 상황과 고객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서 공유를 드릴 때마다 좀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도 이제 돌이켜 봤을 때 이게 당연하게 생각되는 거, 원티드가 플랫폼에서 AX 플랫폼으로 가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게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스스로 합니다. AI 주축이라고 하는 슬랙 채널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기 일을 자동화하거나 아니면은 뭐 개인화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한 시도를 공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동료들이 막 이제 박수 쳐주고, 그게 실제로 조금씩 더 사업화가 돼서 우리가 다른 기업에게 파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것들은 특별히 저희가 베스트워드라고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AI를 빼놓고는 사실 사업 얘기 못하는 정도까지 가는 것 같은데,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변화도 빠르고요. AI가 변화를 굉장히 많이 가속화시켜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사람이 그래도 꼭 해야 되는 일이 이거인 것 같다 판단되시는 게 있을까요? 사람이 이제까지 해왔던 일들을 보면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 대안을 실행하고, 그리고 실행하고 이게 정말 잘 됐는지 검증하고, 총 4단계로 저는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 에이전틱 AI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초반의 정의와 그리고 후반의 검증, 이거를 제외하고 정말 많이 자동화되거나 혹은 초개인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인간의 본래 그 기능으로 돌아가자면 고객 문제 정의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고객한테 문제를 끌어내고 인사이트를 얻는 거를 물론 AI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I가 여러분한테 와서 여러분의 문제를 상담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진솔하게 그리고 얼마나 깊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질문을 하고 그 사람다운 답변을 끌어내는 것, 이게 저는 되게 아직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뻔한 대답이긴 한데, 아니요,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대안이 있다라고 표면상으로 저희가 정보가 입수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런 불편함이 있으면 당신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준다면 좋지 않겠냐, 이런 거. 저희도 창업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기계는 지갑이 없다. 지갑을 잃어야 되는 대상은 그 사람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대가가 돈이 나오는,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비즈니스는 시작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반대로 AI가 진짜 필요한 판단하는 일이라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해봐야 아는 것 같아요. 정답을 내릴 수는 없고, 지금 우리는 다 우리 사회가 거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 도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몇 가지 정형화된 문제들은 있어요. 양질의 데이터가 많은 영역,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거나 패턴화되어 있는 영역,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AI가 혹은 AI랑 협동해서 대체되거나 보완을 통해서 발전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을 때는 해본다. 빠르게라도 해보고 작게라도 해보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려낸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섣불리 전부 다 자동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자동화되면 지금 저희가 여기 앉아있을 이유도 없겠죠. 네, 많은 그 초기의 창업자들이 스스로 빠지는 좀 함정 중에 하나가 요새 AI가 핫하다고 하니 AI를 활용한 솔루션을 이런 걸 만들면 누군가는 사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프로치로 시작하는 그런 함정이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고객과 문제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게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왜 하필 그런 형태로 솔루션을 만들어서 밸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믿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왜 만들어야 되는가를 우리 원테드 내부에서도 논의를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어떤 질문을 우리가 대표님께서도 스스로 던지시거나 아니면 같이 일하고 계신 분들이 던지시게 될까요? 저희가 매번 왜 해야 되냐고 질문을 하면은 이게 개인기 쪽으로 좀 흐를 수가 있거든요. 그 원페이지라고 하는 하나의 문서가 있어요. 직군과 상관없이 원티드의 원페이지라는 게 있고 거기에 첫 번째 제목이 사용자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대표나 경영진의 질문을 통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게 매번 사람이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하면은 되게 싫잖아요. 분위기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체계적이고 더 부드럽게 할 수 있을까 할 때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게 고객이나 누군가의 고통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아예 제목으로 정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좀 회사 전체가 좀 그런 식의 사고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사용자의 고통에도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고 우리 비즈니스 매트릭하고 언라인이 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이렇게 많을 텐데 그 다음 단계에서는 선순위를 정할 때 판단하는 기준이 좀 있으실까요? 네. 원페이지 항목을 알려드리면 사용자의 고통이 있고 그 다음이 와우한 대안이라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이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와우하게 한번 풀어보자. 그리고 세 번째가 리난 실행인데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 우리가 딱 하나만 해야 된다면 이거를 한번 먼저 해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그 임팩트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사용자 가치적으로 혹은 그 서비스 주요 지표적으로 무엇이 얼마나 오를지에 대해서 한번 정의해보자. 이렇게 네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0년 동안 하면서 계속 발전, 개선을 시켜온 거고 하나의 공통된 사고 프레임워크나 양식이 있다는 게 소통의 비용을 굉장히 많이 낮춰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과 무슨 얘기를 하거나 변화를 추구할 때도 그냥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 얘기를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프로토콜과 절차를 거쳐서 의사결정하는 팀으로 성장하고 싶은가를 결정하셔야 해요. 불필요한 클릭이나 커뮤니케이션 코스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에센스를 잘 우리가 확보하는 방법 고민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기 우리 오디언스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 한 개 질문 정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장원님. 지금 이제 원피드 랩에서도 사이드 프로젝트라든지 허슬 같은 걸 좀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사실 그런 거를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지금은 좀 참고 있어요. 그거에 집중을 하느라. 어느 단계 때부터 그런 거를 이제 슬슬 좀 같이 알아봐도 되겠다라고 느끼셨는지, 그 다음에 그거를 할 때, 물론 이제 그게 다 어느 정도 원피드의 방향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겠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를 하시는지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저희가 그 4년 차 정도의 사업 개발 팀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원티드 채용 플랫폼 이외에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한두 명이 노력을 하다가 이걸 조금 더 체계화해보자 하면서 그렇게 출발을 했고 그 팀들이 현재는 원티드의 사업부들을 지금의 원형을 만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사이드 허슬이 그러면 처음에는 못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방식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제로 투 원을 찾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고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사이드 허슬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메인 허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또 나의 내가 그 즐거움과 쾌감을 느꼈던 사이드 허슬의 또 예행 연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모든 구성원들이 다 이제 고객을 바라볼 수 있는 게 과연 가능한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고객이나 시장에 관심을 가지게끔 하는 그런 이제 문화적인 제도 차원에서 보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저희는 PRD라고 하는 문서도 따로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프로덕트에 관련된 더 전문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문서입니다. 근데 그 문서가 생성되기 이전에 그 문서의 상위 문서로서 원페이지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어떤 고객의 문제를 왜 해결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기대하는 임팩트는 무엇인지가 상위 문서로 있고 그 하단의 문서들이 생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자도 지금 당장 풀어야 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긴 한데 이 기술적인 문제를 왜 풀어야 되지? 라고 하면 위로 올라가면은 내가 풀어야 되는 고객의 문제가 있는 거죠. 현업의 일에 굉장히 몰두하다 보면 고객의 문제가 단절이 되거나 좀 희미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상위 문서를 보면 이거는 굳이 이렇게 하진 않더라도 다른 방법을 해결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홈페이지 양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원티드의 방향이고요. 보상과 관련해서는 지난 10년 동안 내부에서 그 보상과 평가 이런 것들을 쭉 운영해 봤을 때 내재적 동기부여가 훨씬 더 강한 힘이 된다라는 걸 배웠는데요. 결국 우리가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고객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해피하다 혹은 성공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내가 정말 성취감을 느낀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보상 설계 이전에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이 그런 내재적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결국에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초기 스타트업 팀으로서 고객을 만날 때 나는 CTO니까 일단 개발만 하고 있어요. 비즈니스 파운더들이 고객 니즈 파악해오면 나 그거 만들어줄게. 이 어프로치가 얼마나 잘못된 어프로치인지 잘 아시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내재적 동기. 우리는 도대체 무슨 일을 본질적으로 하는 거냐. 얼마만큼의 어떤 종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냐. 그런 것들이 우리 코파운더들끼리 잘 정착이 되면 핵심 인재를 모셔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왜 가는지를 잘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와 미래에서 약간 이제 좀 과거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10년을 좀 회고를 해보신다면 이때 이 결정 안 했으면 오늘날의 원티드는 없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만한 정도의 상황이나 의사결정이 있었을까요? 딱 하나를 꼽으라면 창업하기로 결심하지 않았으면 원티드는 없었겠죠. 네. 저는 그게 절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험난한 시대에 창업을 결심한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원래 창업했을 때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단 한 명이라도 고용한 마트 슈퍼마켓에 있는 그 주인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원래 이 일은 원래 힘들다. 좀 엄청 대단한 결정을 한 거다라는 거를 꼭 알아주시고 자신을 좀 1년에 한 번 정도 토닥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호기 대표님은 잘 나가는 컨설턴트 출신이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때 창업을 하시려고 했을까? 창업을 하러 내가 나가야겠다. 뭔가 이렇게 결심하셨던 계기나 그때 당시의 생각 이런 거 조금만 들려줄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나갈 때 사실 뭘 해야겠다라고 나가는 건 아니었거든요. 전 그래서 여기 있는 창업자분들을 볼 때 약간 동질감을 느끼는 게 무슨 문제를 풀지 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뭐라도 풀겠다 하고 나거든요. 그 당시만 하다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세상에 문제가 진짜 많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고객이 돈을 줘가면서 제발 좀 풀어주세요 하고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세상에 널려있고 고객의 문제는 그런만큼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일을 하는 거 나 스스로가 한번 고객의 문제를 잘 정의하고 찾아서 정의하고 풀어보자라는 마음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그냥 뭔가 경제적인 단단한 뭔가 울타리를 만들고 싶었던 것도 있었죠. 언젠가 나도 가족이 생길 거고 그랬을 때 내가 뭔가 그렇게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제 그런 가족적인 욕심.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욕망과 사회적인 그 공헌의식 결합된 게 이제 창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10년 회고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 비슷한 업을 하는 회사들 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이례적인 의사결정을 하셨던 그런 순간이 좀 있으실까요? 그 원티드가 처음에 시장에 들어갈 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 광고를 중심으로 하는 플랫폼이었어요. 그래서 고객이 채용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냥 인터넷 자릿세를 내는 거죠. 고객들이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피를 받는 구조였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광고 비즈니스가 그렇듯이 저도 이게 당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객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고객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업계에서 인정을 받거나 추천해준 사람을 채용하고 싶은데 문제는 자기들이 채용하는 채널의 90%가 광고 플랫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맞는 채용할 수 있을까? 이제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는 트래픽이 많으면 계속 운영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채용당 수수료를 온라인에서 이제 실행한다는 거는 고객이 채용을 안 하면 돈을 못 번다는, 저희 스스로 굉장히 큰 제약을 건 거죠. 채용이 안 되면 돈을 못 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찾아줘야 된다. 매칭이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10년 동안 광고 비즈니스와 매칭 비즈니스를 해온 결과 그 두 영역이 완전히 다른 영역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경사들도 원티드의 모델이 데이터를 더 잘 모아서 매칭 확률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더 좋다는 거를 어느 순간부터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제일 보람된 순간은 경쟁사가 우리를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게 시장의 표준이 돼간다는 거를 느낄 때가 제일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생각난 질문인데, 매칭이 성사가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겠다라고 하는 모델이 처음에 당연히 생소했을 것이고 뭐 새로운 도전이었을 건데,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거 챙기면 안 되냐, 이런 챌린지를 하셨을 법한 그 주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없었나요? 원티드가 한 1년 정도 창업 이후에 투자 받은 이후에 지지부진한 적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불곡성 지표가 합격 채용수거든요. 왜냐하면 채용이 잘 되면 기업도 해피하고, 그리고 이직한 분도 해피하고, 저희도 해피하죠. 근데 이제 불곡성 지표를 합격수로 정해놓고 이걸 계속 하는데 월 10명에서 움직이지가 않아요. 매달 똑같이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었고, 이제 투자자 조금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비슷한 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원티드가 만약 광고 비즈니스로 확장을 한다면 새로운 이름을 단 기존 레거시 시스템의 출현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광고를 붙이고 언제든지 기존에 하던 것들을 해볼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미션, 이게 뭘까 할 때 결국에는 양질의 인재를 매칭한다 인데, 우리가 그걸 버리는 순간 미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돈을 벌겠다밖에 안 남는 거죠. 그랬으면 아마 좀 내부적인 동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기업의 생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음 새롭게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새로 생기잖아요. 중요한 거는 대표의 시장 감각 혹은 고객의 목소리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는데, 고객들이 만나러 다닐 때마다 이 광고비에 대해서 너무 아까워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일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자기 확신을 계속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 질문 드렸던 이 결정을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원티드는 없었다라는 거기에 답변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때 투자자분 말 듣고 알겠어요, 그럼 광고 비즈니스 하겠습니다 했으면 우리만의 유니크한 특징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사실상 커머디티에 거의 준하는 상황들, 말씀하신 답변에서 매칭 성사율 혹은 채용 성사라고 하는 건수가 10건에서 올라가지 않는 그 시기를 극복하거나 타개하거나 좀 이제 우리 성장 커브를 다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이 채용을 하는 기업들한테 뭐 직접 가실 때도 있을 것이고, 우리 바운티 모델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세일즈 피칭을 하실 때에 기업들한테 주로 던지셨던 그 핵심 메시지, 이런 가치 제안을 명확하게 했을 때 기업들이 좀 모빌라이즈가 되더라, 이런 건 좀 어떤 거였어요? 초기에는 그 기업들을 최대한 많이 만났는데요. 1, 2년 차까지 세일스 팀이 따로 없었고, 대부분의 초기 스타트업은 세일스 팀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저희는 모두가 세일즈다라는 개념으로 사람들에게 최대한 기업들을 만나는 거를 독려를 했고, 그래서 하루에 한 5군데씩은 만난 것 같아요. 최소 한 5군데씩 동선을 잘 짜가지고, 어차피 테헤란로에 다 몰려 있으니까 가서 이제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객 니즈를 먼저 들어보고 우리 서비스를 이용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종합을 해보니까 경제적인 가격에 잘 매칭되는 인재를 추천받아서 채용하고 싶다. 특히 개발자가 어렵다. 3에서 5년차 개발자 지원이 시급하다. 이런 내용들로 좀 종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먼저 제안을 하기 시작한 게 3에서 5년차 되는 개발자 좀 필요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개발자들끼리 추천을 해주는 서비스거든요. 하면은 많이들 공감해 주시고 그 다음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날 온 한 100개 정도의 스타트업 부스에 다 찾아가서 명함 한 통을 들고, 개발자 혹시 필요하세요? 저희는 이런 서비스 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1분 스피치를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조금씩 반응이 오기 시작했고 많이 알리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원티드나 뭐 초기 스타트업들은 이렇게 돈을 써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다른 기업들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할까, 이게 결국에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그 똑같은 문제를 더 크게 느끼는 고객, 문제를
를 발견한 건 맞는데 가장 큰 페인으로 느끼는 고객부터 좀 어드레스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딱 맞는 말씀 해주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B2B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한테 당신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검토를 해볼게요. 이런 어프로치는 안 된다. 특히 B2B 알고 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해보고 계시는데 여전히 이런 한계가 있으시죠? 저희 알고 왔어요. 정확히 그거 맞는지 확인만 시켜주세요. 대표님 말씀해주신 거에서 타이틀을 얻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예시인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의 스테이지가 좀 성장을 해가면서 변화했던 것도 좀 있나요? 원티드랩이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달라진다거나. 엄청나게 큰 변화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코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중간에 한번 추가가 된 게 있는데 2017년도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이제 세계적인 대결이 있었고 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아무리 최고의 바둑 고수라도 질 수 있구나 이거를 이제 보면서 저희가 어떤 포지션과 어떤 인재가 만났을 때 합격하는가 계속 쌓아왔거든요. 그거는 이제 광고 플랫폼에는 없는 데이터였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최종 합격까지 시키는 게 저희의 목표였으니까 그 데이터를 꾸준히 쌓아왔고 그 데이터로 한번 돌려봤더니 사람보다는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정확도가 한 40% 정도였다면 이제 그 채용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2017년, 18년 그 넘어가는 해에 인간보다 그 AI 예측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는 게 저희 스스로 내부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한 3배 정도 높다라는 게 증명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AI 매칭을 더 꾸준히 밀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게 처음부터 우리는 AI로 매칭해요 라고 만약에 시장에 나왔으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더 좋은 거야? 맞는 거야? 이렇게 시장으로부터 약간 신뢰를 얻는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렸을 거고 그런데 우리가 인재 추천을 통해서 이 네트워크 안에서 사람들을 매칭해주고 그 매칭의 데이터를 꾸준히 쌓아서 이제는 AI로까지 더 정확한 후보자를 찾아줍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에디셔널한 피처, 더 나아진 기능이라고 생각을 한 게 그래도 주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고객의 문제를 잘 풀어주고 신뢰를 얻은 상태에서는 이제 조금 더 설득이 쉬워진다. 최근에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뭘 풀어줍니다라고 할 때 너무 그렇게 막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 투자자를 임프레스를 하는 방법으로는 AI로 뭘 합니다 라는 얘기가 조금 먹힐 수도 있어요. 고객을 임프레스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도 고객은 우리가 무슨 기술로 얼마나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솔루션을 내놓는지는 관심이 없고 내 문제 얼마에 해결해 줄 거야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출시에서 고객을 어떻게 개발자 수집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고민해보신 것들이나 시도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눠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양면 플랫폼은 되게 어렵습니다. 지난 한 10년 동안 플랫폼은 온갖 스타트업들이 다 한번 창업하고 혹은 이제 대기업에서도 진출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빡빡해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B2C를 공략하는 거는 정말 작고 빠른 실행이 최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B2B는 고객의 성공을 도우면 되는 거고 고객의 성공은 약간 논리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거든요. 더 빠른 속도나 더 비용 효율적이거나 더 매출을 늘려주거나 하는 것들로 그런 것들을 하면은 기업 고객들이 채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스스로도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아요. B2C 사이드는 답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도 굉장히 다원화되어 있고 이거는 당연히 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피처나 서비스도 고객한테 의견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고 빠른 실행만이 답이다라는 생각이고 원티드는 그래서 우리의 유저들이 도대체 어디에 반응하고 원티드를 더 사랑하고 이렇게 더 많이 이용을 해줄까 이거를 위해서 10년 동안 정말 별별 짓을 다 해본 것 같아요. 개발자 3년차가 연봉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 그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만든 서비스를 처음에 출시했어요. 그때 이제 유저 전환율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올라가는 거를 볼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실험과 테스트가 있는데 답이 정해진 게 아니니 가설을 세우고 최대한 빨리 테스트해보고 되면은 확대시켜라. 이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피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월에 한 100만 원도 마케팅비를 안 썼던 걸로 기억을 해요. 생존을 위해서 이제 엄청 아껴서 쓰다가 이 전환율이 높은 피처들을 저희가 하나둘씩 발견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쭉 올라가서 시리즈 B를 받기 전까지 거의 한 1억 정도씩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1억을 쓰는 게 가치가 있었던 거죠. 왜냐면 유저가 그만큼 전화에 대해서 합격이 되고 합격에 따른 매출이 들어오고 이 사이클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찾을 때까지 짧고 빠르게 한다가 답입니다. 네. 창업 초기에는 대표님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야 이게 제일 중요해 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더라 혹은 그 반대 그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게 너무너무 중요했다는 얘기더라.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이게 평가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초보였습니다. 컨설턴트가 가질 수 있는 장점으로는 이제 문제를 잘 정의하고 그거를 구조화하고 시장 리서치를 굉장히 빠르게 하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막상 사업에 나와보니까 이거는 생존 모드잖아요. HR도 해야 되고 세일즈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제품도 봐야 되고 이 모든 거를 한 번에 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나의 장점을 잘 살리면 뭔가 되게 효율적으로 일이 돌아갈 줄 알아요. 주변에 있는 창업가들과 얘기를 해보니 어쩔 수 없다. 처음에는 다 개판이다. 그리고 그 정형할 수 없는 미리 준비할 수 없는 것들 사이에서 자기만의 질서와 체계를 만드는 게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느낄 때 내가 일했던 방식은 이게 아닌데 우리는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데 이런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창업을 해 나온 이상 오늘의 일상이 정상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 나갈까? 어떤 규율과 규칙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고객의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우리가 와우한 대안을 어떻게 내고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지 그게 좀 필요하고 치열하고 집요하게 사업을 하되 열려있는 마음가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초반에 제 성격 자체가 뭔가 애매한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뭔가 애매한 점들을 다 고치기 위해서 엄청 공소분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조금 내려놓고 원티드의 가장 뼈대가 되는 코어 BM을 세우는 거 고객의 문제부터 어떻게 대안을 만들고 어떻게 임팩트를 만들지 요거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거는 체계가 있을 수 없다. 스타트업 초기에 이거를 체계를 다 잡고 갈 수 없다라는 걸 생각하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벤처 창업자들도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오신 분들 좋은 직장 아니다가 창업을 한 요 구간에서 괴리가 발생을 했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원래 일하던 방식과 언제나 머릿속에 있잖아. 익숙하고. 그런데 스타트업 씬으로 들어와서 내가 내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이러면서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감정적인 부분이나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을 때 그걸 매니지를 했던 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궁금해지는 것 같긴 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나의 이모션은 그걸 로직을 따라가지 못했을 때 이런 경험이 좀 있으실까요? 처음에 회사 나와가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그때 이제 공동 창업자들하고 얘기를 같이 했거든요. 한 6개월 정도를 좀 너무나 같이 이제 사이가 좋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공동 창업자랑 한 6개월 정도를 싸웠어요. 매번 얘기를 토론을 할 때마다 서로 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친구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네이버에 다니던 개발자 출신이고 저는 경영 컨설팅을 했던 사람이라서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그리고 하나 당연한 말을 했는데 그거를 설득해야 될 때 그런 것들이 좀 너무 괴로웠죠. 근데 돌이켜서 보니까 우리가 프레임워크가 다른 사람인 거고 그리고 목표가 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어떻게 하면 같이 공동의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미션에 대해서 굉장히 쉽고 편하게 볼 수 있는 북극성 지표를 만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하게 됩니다. 혼자 창업을 하고 혼자 일을 하면 필요 없는 것들인데 같이 창업을 하고 같이 일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은 팀을 만들고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나온 거니까 그런 케이오스를 그 당시 저보다 훨씬 더 현명하게 좀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다. 6개월 동안 싸우셨는데 팀을 깨고 싶은 생각도 솔직히 드셨을 것 같고 이렇게 내려놓고 싶은 순간도 대표님 혹은 공동창업자 되시는 분 유혹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좀 어떻게 이거를 계속 펀딩을 계속 유지를 하셨을까요?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진짜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6개월 동안 싸울 수가 있고 어떻게 6개월 동안 붙어있을 수가 있지? 근데 일단 서로가 서로를 인정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히 나보다 지식이나 경험이 많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 정도의 믿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만약에 우리 둘 다 똑같은 백그라운드와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싸웠다. 6개월 동안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팀은 깨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게 내가 가지지 못한 역량, 경험,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을 공동 창업자로 선택해라라는 꼭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워낙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 혹은 셋이 공동 창업자들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공동의 목표를 꼭 설정해라.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와 관련된 질문인데 세상에 꼭 필요한 일, 이게 약간 정성적인 표현도 있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한 도의적인 어떤 당위성 이런 쪽에 생각했을 때 꼭 필요한 일인가? 혹은 빠르게 크는 시장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나? 혹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가?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어느 쪽에 좀 더 초점을 두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원티드의 극 초반을 말씀드리면 창업자들이 먼저 모여서 추천으로 창업자들이 모여가지고 아무 아이디어 없이 출발한 팀이었어요. 그리고 한 100개 정도의 아이디어를 2개월 동안 고민하고 생각해내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중에 100개 토너먼트를 하거든요. 토너먼트를 할 때 기준은 이 세 가지였습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일인가, 빠르게 크고 있는가, 우리가 잘하는 일인가. 그래서 이 세 개들을 다 만족시키는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토너먼트를 붙여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게 현재 원티드거든요. 그래서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은 솔직한 말로 교집합을 찾는 게 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티드를 선택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가 지인 추천을 통해서 처음 만나가지고 공동 창업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인 추천 힘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일이 결국에는 누군가와 연결되기 위해서 하는 일인 것 같다. 라는 것 때문에 저희의 창업 스토리와도 되게 잘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플러스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변하지 않는 것을 찾는 것과 변화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면서 내가 대응하는 것.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큰 비즈니스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둘 중에 추구하시는 게 좀 있을까요? 처음에 원티드를 출범하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류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일과 사람의 매칭은 계속될 것이다. 물론 변화들이 있었어요. 공채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수시청이 올라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개발자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인재들에 대한 필요성이 되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스타트업 시장의 채용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의 첫 출발점이 되게 좋겠다 라는 생각은 있었고, 다만 이 비즈니스가 10년 후에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이 사업 영역이라는 게, 인재 매칭이라는 게 만약에 사라질 수 있는 굉장히 트렌디한 뭔가였다면 저희도 섣불리 시작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인재 매칭이라는 거는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커질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결국 인재가 단순히 광고가 아니라 매칭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팀 내에서 의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 힘든 생존 구간에서 조금 더 그래도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부터 단 한 번도 의심을 안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가 보다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결정사항에 대해서 대표자를 포함한 경영진이 흔들려버리면 그 배는 이제 갈 수 없는 거겠죠.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너무 공감이 많이 됩니다. 굉장히 밀도 있게 이복희 대표님 인사이트를 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복희 대표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